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식당 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숯불 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규모가 어마어마했기에 식당 안에 직원 역시 많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홀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홀 매니저의 지시하에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1, 2년 근무를 한 게 아니었기에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할 정도로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식당이 계속 번창하고 있던 이유 중 하나가 한마음으로 식당을 아끼는 직원들의 마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사장님은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분으로 처음에는 테이블이 몇 개 되지도 않던 작은 식당으로 시작을 했다는데요. 지금은 유명인들도 많이 찾아올 정도로 명물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발 디딜 틈 없이 식당이 북적북적할 정도였으니까요.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도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두 남매를 키우며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시부모님과 남편의 형제들은 혹여나 우리가 돈이라도 달라 할까 싶어 다들 피하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찾아왔는데요. 얼굴에 미소까지 가득 머금은 채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얘, 이제는 아범도 없는데 네가 뭐라도 해서 자식들 키워야 하지 않겠니? 아, 네. 지금 일자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너 같은 아줌마를 누가 써주기나 하겠냐? 그동안 네가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내내 집에 틀어박혀서 살림만 했는데 누가 옳다구나 하고 너를 써주겠어.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 마냥 시어머님의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에 반박하지 못한 채 제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는데요. 어떻게든 홀로 아들과 딸을 키워야 했으니 눈앞이 깜깜하기만 했으니까요. 역시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우리 식당에 와서 일을 좀 해보는 건 어떻겠니? 어머님 식당에서요? 왜? 싫어?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어디 가서 돈을 벌겠어. 네가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요즘은 조금만 서툴러도 일 못한다고 그냥 쫓겨나기 십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손주들 키울 수나 있겠냐? 며칠 전에는 내 꿈에 아범이 나와서 어찌나 서럽게 울어대던지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잖니. 네? 그 사람이 꿈에 나왔다고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남편 살아생전 두 사람은 앙숙도 그런 앙숙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만나기만 하면 부딪히기 일쑤였거든요. 결국 연을 끊고 살다시피 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시어머님의 며느리인 저를 워낙 싫어해서 그렇게나 시집살이를 시켰거든요. 그랬기에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님에게 물었는데요. 아마도 그때는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시어머님의 말에 현혹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그토록 잘해주던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은 채 하루하루 남편만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그런 제 마음을 이용해서 당신 맘대로 저를 휘두를 생각뿐이었으리라 짐작해 볼 뿐입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제가 시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자 시어머님이 쐐기를 박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도 마라. 아범이 내 손을 꼭 붙들고는 너랑 손주들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나 신신당부를 하지 뭐니. 생떼 같은 자식들 두고 가려니 어디 눈이나 제대로 감았겠니. 내가 아범만 생각하면 숨도 잘 쉬어지질 않아. 시어머님이 조용히 고개를 돌려서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눈에서도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시어머님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사실 일자리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긴 했으니까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도 못한 채 시어머님 식당 근처로 이사까지 하고는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제게는 끔찍한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역시나 사람 인성 변하지 않는다고 시어머님은 새벽부터 저를 부려먹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니까요. 거기다 마치 제게 복수라도 하듯 세상에 구박이란 구박은 다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일해주고 돈도 얼마 받지 못했어요. 워낙 작은 소도시였기에 시어머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여서 다른 곳에 가서 일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 나중에는 무기력해질 대로 무기력해진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광명이 찾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의 사장님이 잠시 일이 있어 그 지역에 내려왔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 시어머니 식당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냥 봐도 풍기는 이미지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인연은 인연이었던 모양으로 제가 잠시 사장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게 모진 소리를 했어요. 야, 너 뭐하고 있어? 가서 일하지 않고. 아이고 두야,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이건 군뱅이도 아니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대체 몇 번을 알려줘야 알아먹을 거야.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제 머리까지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하고 있을 때쯤 식당에 들어온 사장님이 다른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여기 직원인가 보네요. 아, 저 사람이요?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저 두 사람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랍니다. 예?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요? 근데 며느리한테 저렇게 한단 말입니까? 말도 마세요. 저 두 사람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니까요. 저 시어머니란 사람이 여기 사장인데 그렇게나 악독할 수가 없어요. 아들 세상 떠나고 혼자 된 며느리를 데려다가 저렇게 부려먹고 구박하고 아무리 그래도 저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저 며느리가 못돼 처먹기라도 했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순할 수가 없어요. 하긴 그러니까 저렇게 당하고 있겠죠. 남편도 없이 오누이 키우느라 저 구박을 받고 산다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른 일자리 구해서 가라고 했는데 사람이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저러고 있네요. 저도 딸 자식이 있다 보니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보고 있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곧 이 식당 그만둘 생각인데 그나마 챙겨주던 나까지 없으면 어떻게 될지 그게 걱정이 될 정도라니까요. 저런 악독한 인간은 아주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고, 사장 나오네요. 그럼 음식은 뭘로 드릴까요? 직원이 급히 주문을 받더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제게 쉴 새 없이 막말을 하다가는 잠시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가게를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나가자마자 김씨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했고요. 아유, 어쩜 악독해도 저리도 악독할까나. 손님 있는데 그만하세요. 내가 지금 그만하게 생겼어. 그니까 미영이 자네도 얼른 다른 곳으로 갈 생각해. 여기 있다가는 자네 인생만 불쌍해진다니까.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주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이곳에서는 어디 갈 곳도 없는걸요. 그렇다고 지역을 옮기자니 가진 돈도 없는데 가긴 어딜 가겠어요. 제가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미영이 자네는 아직 젊은데 한번 해볼 건 다 해봐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저 인간 죽을 때까지 인간 되긴 글러먹었어. 암튼 난 이번 달까지 하고 그만둘 거니까 자네도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내가 보니 나 나가고 나면 사람도 안 구할 거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 많은 일을 자네 혼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김씨 아주머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김씨 아주머니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식사를 마친 것인지 사장님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저기 나도 식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식당에서 일 한번 해보겠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김씨 아주머니도 놀란 채 사장님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 나쁜 사람 아닙니다. 내가 딱 보니 여기보다는 일하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보고 연락 주세요. 제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저런 악독한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걸 남편도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식당 꽤 유명한 식당이니까 꼭 연락 주세요. 저도 딸이 있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 직원들 대부분이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적응하기도 쉬울 겁니다. 라며 사장님이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장님이 가게를 나가자마자 제가 명함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김씨 아주머니가 기쁘게 외쳤어요. 그냥 무조건 가. 어디를 가도 여기보다 못하겠어. 어디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를 툭툭 치면서 욕설을 퍼부을 수가 있어. 그니까 무조건 간다고 해. 알았지? 그 뒤 저는 마치 뭐에 이끌리듯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고 사장님이 흔쾌히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야반도주를 하듯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한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찾고 난리도 아니었다는데요. 제가 전화번호까지 바꿨기에 나중에는 그냥 자포자기 했다고 하네요. 어느 날 제가 김씨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근황을 물었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김씨 아주머니가 반가운 듯 물었어요. 잘 지내고 있지? 그 인간이 자네 찾는다고 온 동네를 들쑤시고 돌아다녔었는데 이제는 좀 조용해졌어. 지금 그럴 정신이 없거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정신이 없다니요. 그동안 자네 시어머니가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도 막 쓰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 대체 누가 신고를 한 건지 어디서 조사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조사를 하는 도중에 바퀴벌레가 떼거지로 나와서 조사하는 사람들도 시겁했다니까. 지금 동네에 소문까지 나서 가게 문 닫는다 만다 그러고 있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말았는데요. 한참 나중에 사장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그 가게 문 닫은 거 들었나요? 네, 그렇잖아도 김씨 아주머니가 말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발이 꽤 넓은 편이거든요. 식품위생과에서 기습적으로 점검을 나갔다고 하던데 손 써볼 틈도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알고 그렇게 신고를 했을까요? 글쎄요. 라며 사장님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니는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을 뿐이었어요. 글이 길어질까 싶어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제 사연을 이토록 길게 작성을 한 이유는 우리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와 같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사장님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던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설득하면서 그들의 삶의 끈을 다시 이어줬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기에 직원들 대부분이 마치 내일처럼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매출이 많이 나오는 달에는 사장님의 직원들에게 보너스도 아낌없이 줬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자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적어도 우리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모두의 노력 덕분에 식당이 나날이 번창하고 있었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우리 식당 근처에 큰 중견기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회사 직원들이 많이 와서 식사도 하고 회식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는 이기훈이라는 매니저가 있고 사장님 대신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었어요. 기훈 매니저 또한 인성이 참 바른 사람으로 직원들 모두가 좋아하고 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다들 바쁘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순간 주문을 받기 위해 한 테이블로 갔는데요. 한 남자가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저기 저 남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 매니저님이요? 저 사람이 매니저인가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건 왜 물어보시는지요? 남자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살기가 느껴졌기에 제가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요.
혹시 이기훈 아닙니까? 아니, 우리 매니저님을 어떻게 아세요? 남자 입에서 순식간에 매니저 이름이 새어나왔기에 제가 놀란 채 되물었어요. 역시 맞구만. 이야, 저 찌질이를 여기서 또 보네. 저 찌질이랑 나랑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긴 하네. 야비한 인상을 한 남자가 중얼거리듯 말을 하고 있었고, 같이 식사를 온 일행 중 한 사람이 조용히 묻고 있었어요. 왜? 동수 씨랑 아는 사람이야? 네, 아주 잘 알고 있죠. 예전에도 참 찌질이로 살더니만 지금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네요. 예전에 제 별명이 찌질이었거든요. 진짜 답답이도 저런 답답이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씩 하고 웃더니 제게 말을 했어요. 가서 기훈이 저 찌질이 좀 오라고 해봐요. 네? 주문은 제가 받겠습니다. 가서 오라고 해요. 난 저 찌질이한테 주문할 생각이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대고 있자 옆 동료가 말렸어요. 동수씨, 그냥 이분한테 주문하자. 아니죠. 이런 곳에서 고딩 동창을 만났는데 당연히 동창한테 인사는 해야죠. 동수라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기훈 매니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기훈 매니저의 등짝을 있는 힘껏 날리고 있었어요. 야, 찌질이, 너 나 기억나지? 너 김동수? 기훈 매니저가 사색이 된 채 묻고 있었는데요. 그래, 나 김동수다. 근데 넌 겨우 식당에서 뽀이나 하고 있는 거냐? 예전이나 지금이나 찌질한 건 여전하구만. 난 말이야, 땡땡 회사 다닌다. 그랬구나. 그럼 이제 자주 보겠네. 니네 회사 사람들 우리 식당 자주 오거든. 당연하지. 앞으로 자주 올 것 같네. 우리 대표님이 여기 음식을 아주 좋아하셔서 자주 오신다고 해서 말이야. 그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할 거다. 근데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너랑 내가 이렇게 또 만나지는 거 보니까 말이야. 그러게.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가 보다. 근데 넌 취업이 좀 늦은 것 같네. 이 몸이 말이야. 이것저것 공부를 좀 하느라 취업이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너보단 낫지 않냐? 근데 넌 어쩌다 여기서 뽀이나 하고 있는 거냐? 하긴 그때도 너 홀어머니랑 진짜 힘들게 살긴 했지. 니네 집 형편에 대학 가기 힘들긴 했겠구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큰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면 그래도 나름 성공한 건가? 아니야, 나 대학 졸업했어. 진짜? 무슨 대학 갔는데? 연대 졸업했다. 뭐? 연대? 어디 시골에 연대라는 대학이 새로 생겼냐? 어디에 있는 학교인데? 직업 전문 학교 그런 거냐? 남자가 많이 놀란 모양으로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너 연대 몰라? 연세대 말이야. 뭐? 연대 고대할 때 그 연대 말이야? 몰랐구나.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렵긴 했지만 나 학교 다닐 때 공부는 꽤 잘했어. 그래서 연대 경영학과 졸업했어. 하긴 넌 그때쯤 미국으로 떠나서 잘 모를 수도 있었겠구나. 기혼 매니저가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던 모양인지 동수라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수 너는 어느 대학 나왔어? 미국에 있는 대학 나왔겠네?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할게. 이제는 우리가 고딩도 아니고 친구한테 찌질이라는 말을 하는 건 좀 격이 떨어지는 말이 아닐까? 격이 떨어져? 너 많이 컸다. 네가 감히 나한테 격 떨어진다는 말을 다 하고? 그럼 너는 연대 나와서 겨우 식당에서 일이나 하고 있으면서 쪽팔리지도 않냐? 아니, 식당에서 일하는 게 뭐가 쪽팔려. 난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는걸. 암튼 앞으로 자주 볼 것 같은데 잘 지내자. 라며 기혼 매니저가 급히 일을 하러 가는 모습이었고 동수라는 사람이 기혼 매니저를 잡아먹기라도 할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대화 내용을 얼추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냥 딱 보더라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그 동수라는 남자가 대놓고 기훈 매니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식당에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벨을 수시로 눌러서 기훈 매니저를 찾았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한 번 올 때마다 벨을 10번 이상을 눌러댔습니다. 동수라는 남자는 무조건 기훈 매니저가 오기를 원했고 아주 대놓고 갑질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참다 제가 기훈 매니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매니저님, 저 남자 올 때마다 저러는데 뭐라고 한 소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두세요. 저러다 말겠죠.
그래도 갖다 달라는 것만 갖다 주면 되는걸요, 뭐. 사장님께서 저 회사 직원들한테 잘하라고 했잖아요. 괜히 개인 감정으로 식당 운영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엔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양호해졌네요. 기훈 매니저가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김동수라는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한 인간이었는데요. 출근을 하는 날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식당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강도를 높여서 기훈 매니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온갖 컴플레인이랑 컴플레인은 다 걸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 김동수가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와서는 말 그대로 망나니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제 말이야. 고딩 때 내 눈도 못 마주치던 찌질이었다. 그러더니 결국 식당 종업원 된 거 있지? 역시 한번 찌질이는 영원한 찌질이라니까. 라는 말을 하더니 또다시 기훈 매니저를 호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 테이블로 가서 조용히 말을 했어요. 손님, 지금 매니저님이 많이 바빠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가 필요하신지요? 아니, 당신은 됐고 저 찌질이 매니저 오라고 해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 말 안 들려? 쟤 불러오라고. 어디 식당 종업원 주제에 손님한테 대들어 대들긴.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래? 내가 우리 회사 들어가서 당신네 식당 오지 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여긴 그냥 문 닫아야 해. 알기나 해? 근데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따위로 푸대접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식당 문 닫게 해줘? 김동수가 식당에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기훈 매니저가 저 멀리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 넌 매니저라는 게 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너 같은 찌질이 매니저 말고 여기 차장 나오라고 해. 이것들이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따위로 대접을 하고 있어. 손님,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뭐? 영업방해? 진짜 영업방해가 뭔지 보여줘? 너 말이야. 내가 회사 들어가서 니네 식당 가지 말라고 싹 다 말하고 다닐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너 잘리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으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저한테 함부로 하는 거 그냥 참고 넘기겠지만 다시 한 번만 우리 직원한테 반말하거나 욕설을 할 경우 저도 참고 있지만 않겠습니다. 뭐? 가만 안 있어?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다 필요 없고 사장 나오라고 해. 김동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장님을 부르고 있던 순간 식당 안으로 들어서던 사장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훈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매니저, 대체 무슨 일이야? 사장님 오셨습니까? 기훈 매니저가 사장님께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김동수가 사장님께 다가가더니 소리쳤어요. 당신이 사장이야? 네, 제가 사장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 장사 그만하고 싶어?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직원들이 손님을 푸대접이나 하고 말이야. 당신 내가 누군 줄 알기나 해? 아니요, 잘 모릅니다. 사장님이 흐트러짐 없는 표정으로 김동수에게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사장님 말이 끝나자마자 김동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사장님 눈앞에서 마구마구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 땡땡 기업 사원증이네요. 그래, 내가 여기 다닌다 그 말이야. 근데 나한테 이따위로 대접을 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나 지금 기분 엄청 상했으니까 사장인 당신이 어떻게 할지 직접 말해봐. 그러는 손님은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지요? 역시 사장이라 그런지 이제야 말이 통하네. 난 딴 거 다 필요 없고 여기 이 매니저란 인간 당장 잘라요. 여기 기훈 매니저를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이 찌질이 이기훈 매니저 자르라고요. 사장님의 말투에서 알 수 없는 무게감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인지 반말을 일삼던 김동수의 입에서 존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동수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사장님이 피식 웃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김동수에게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기훈 매니저는 제 아들인데 이 식당을 물려받을 아들을 그만두게 하라고요? 그것도 손님 말 한마디예요? 뭐라고요? 아들? 뭔 소리라는 겁니까? 저 찌질이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김동수가 씩씩거리면서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사위도 자식이나 매 한 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기훈이는 제 사위입니다. 뭐? 사위요? 김동수의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억지를 부려댔어요. 몰라, 무조건 잘라. 아니면 내가 회사에 가서 당신네 식당 가지 말라고 다 말하고 다닐 테니까. 그런가요? 대체 누구한테 말을 한다는 겁니까?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미리 전화를 해놓겠습니다. 아니죠. 손님회사 사장님께 전화드리면 될까요? 뭐? 우리 사장님? 어디서 허세를 떨고 있어? 당신이 무슨 수로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 나도 얼굴 보기 힘든 사장님을. 글쎄요. 그건 두고 보면 알겠죠. 근데 그 회사에 언제 입사를 했나요? 내가 언제 입사를 하던 말던 당신이 뭔 상관이야? 그쪽 사장님하고 내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길래 물어본 것 뿐입니다. 근데 땡땡 기업 사장님은 그런 성품이 아니신데 직원을 잘못 뽑아도 한참 잘못 뽑은 것 같네요. 다음 주에 한번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당신 괜히 다 겁주려고 허세 부리는 거지? 허세인지 아닌지는 총무팀 김태진 과장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그리고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나가주시죠. 라며 사장님이 김동수에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의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김동수가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 뒤 사장님이 기훈 매니저에게 조용히 말을 했어요. 이 매니저, 식사하시는 손님들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테이블마다 음료수 한 명씩 드리면서 사과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훈 매니저가 빙그레 웃으며 테이블에 음료수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땡땡 기업 사람 몇 명이 다급한 표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사람들 틈에 김동수가 잔뜩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총무팀 김태진 과장이란 사람이 김동수에게 소리쳤어요. 얼른 사과드리지 않고 뭐하고 있어?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사 밖을 나서는 순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업을 대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김동수 씨는 사장님이 추구하는 마인드와 전혀 맞지 않는 분 같더군요. 제게 사과할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해? 얼른 사과드리지 않고. 총무팀 김태진 과장이 김동수를 다그치고 있었는데요. 김동수가 머리도 들지 못하고 허리 숙여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사장님이 한마디를 더 했고요. 그리고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경고하는 건데 다시 한 번만 우리 아들한테 찌질이라든지 아버지가 없다든지 그따위 말하고 다니면 그때는 내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당신한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생각이니까 그리 알고 있어요. 사장님의 말에 연신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김동수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 김태진 과장이 김동수를 먼저 내보내고는 사장님과 함께 차를 마셨는데요. 김태진 과장이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화가 많이 나 계십니다.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껏 식당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사장님께서 인사팀장 불러다 야단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김동수 저 친구 어차피 계약직이라 재계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약직이었군요. 예, 계약서에 회사 이미지 실추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아마도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며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내 어찌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김태진 과장이 돌아갔고 사장님이 기훈 매니저를 앉혀놓고는 조용히 말을 했어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나. 이제는 내가 아버지라고. 근데 저런 인간들한테 왜 당하고만 있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아버님과 저 회사 사장님이 워낙 막역한 사이시잖아요. 괜히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별 생각도 없는 인간이라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앞으로는 절대 당하고 있지 말게. 늘 말하지만 난 사람이 먼저야. 그게 누구라도 자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면
난 절대 안 참을 생각이거든.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표정으로 사장님이 기훈 매니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땡땡 기업 사장님께서 식당에 찾아왔고 두 분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는 말로 들어보니 두 분이 같은 지역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호영호재하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의 가치관이 비슷하다 보니 더욱 가까워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한동안 김동수의 얼굴을 잊고 지냈는데요. 그렇게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진 김동수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김동수가 제게 다가오더니 비굴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기, 혹시 기훈 매니저님은 어디 갔을까요? 지금 잠시 외출 중이신데 무슨 일이시죠? 그럼 잠시 기다려도 될까요? 김동수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기훈 매니저가 식당으로 들어왔고 김동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입을 열었어요. 기훈아, 그동안 내가 다 잘못했다.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재계약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그때 내가 이 식당에서 난리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모양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 식당 사장님하고 우리 사장님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니네 사장님, 아니지, 니네 장인어른께 부탁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이번에도 회사에서 쫓겨나면 우리 부모님이 집에서도 내 쫓는다고 벼르고 계시거든. 사실 그동안 내가 사고치고 다닌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우리 부모님 진짜 나 가만 안 놔둘 거야. 거기다 재계약 안 됐다고 여자친구랑 또 헤어졌거든.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널 왜 도와줘야 하는 건데? 난 관심 없으니까 그만 나가줘. 기훈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김동수가 기훈 매니저에게 매달렸지만 기훈 매니저가 바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뒤 우리는 김동수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인성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니만 김동수를 보며 순간 저를 그렇게나 힘들게 하던 시어머니가 생각났는데요. 둘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많이 닮아있는 듯 해보였거든요. 그 둘의 모습을 보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